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IFSCC 화장품 학회에서 접한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날에는 제가 워크샵을 들었었는데요. 2시간이라서 짧은 시간은 아니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들어서 시간이 금방 갔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학회에서 발표 내용을 공유해 주었지만 유료 세션이기도 했고 유튜브라는 공개적인 곳에 올리는 자료이다 보니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샵 주제는 Future is Cognitive Sensory Sciences이고 화장품 분야에서 다양한 감각과 관련된 최근 동향 등을 소개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총 4분의 강연자가 있었는데요. 각각의 분들이 사운드, 프레그런스, 텍스처, 멀티센서리까지 한 분야씩 맡아 이 해당 감각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먼저 소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세상에는 이 자연의 소리, 음악, 음성, 배경 소리 이렇게 다양한 소리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모든 주변의 모든 소리를 다 인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 소리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헤어드라이기의 소리, 휴대폰 알람 소리, 립스틱 뚜껑 소리 등 이 모든 소리가 우리의 감정에 이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많이 사용되는 헤어 스프레이인데요. 이 헤어 스프레이의 이 기체가 방출되는 이 소리가 어느 정도로 크냐에 따라서 이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 그리고 그 제품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헤어 드라이기의 경우에는 그 소리가 조용하냐 크냐에 따라서도 이 해당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그 립스틱 뚜껑을 닫을 때 그 딱 하고 나는 소리가 짧고 빠르고 명확할수록 해당 제품이 더 잘 밀폐가 되고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하나요? 좀 잘 이게 새지 않고 이제 잘 밀폐가 된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도 전자기기나 화장품 등을 사용할 때 생각보다 제품의 소리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소리들도 이 제품 생산과 이 마케팅 측면에서는 이 선호도, 구매도와 직결된 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향은 냄새의 자극이죠. 이 자극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성별, 호르몬 상태, 나이, 현재의 감정, 생리적 상태 등 이 개인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실험실에서 맡느냐, 실제 상황에서 맡느냐, 그 사람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등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은 이 개인적, 상황적 요인에 의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 이 향을 표현하는 향 언어의 경우 이 향 자체가 좀 표현하기가 어렵고 표준화된 어휘도 좀 부족하고 사람마다 좀 개인적이고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그 비전문가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제품의 향과 관련된 평가를 할 때는 이 향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향은 제품 평가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손 세정제를 예시로 들었을 때 해당 제품을 평가할 때는 여러 요소가 포함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가를 나타내는 선호도, 제품이 만들어내는 거품과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감각적 특성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이 보습, 피부 보호 등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연상되는 느낌은 어떤지 등이 모두 제품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은 전반적인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 색상과 향이 이 제품이 어떤 기능적 혜택을 줄지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향이 색상보다 정서적, 기능적 연상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제품 평가에서 향기가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경험과 관련해서는 향이 제품 구매 결정에 이제 1순위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된 사례가 있고,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 홈케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향을 맡은 후 뭐 결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여성이 향수를 자기 정체성의 가장 큰 표현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바디로션, 샤워젤, 이렇게 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향은 이 개인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성이 남성의 땀 냄새 등을 기반으로 이 해당 남성의 자존감과 매력이 어떤지 조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땀은 좀 더 쾌적하고 덜 강하다고 평가되었고, 이 영상도 같이 제공이 되었는데, 이 남성의 영상 속 모습보다는 채취에 의해 해당 남성의 인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향이 이 제품에 대한 선호도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향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텍스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해당 강연자는 식품 관련 업종에 좀 종사를 하고 있어서 질감과 관련된 내용을 뭐 화장품, 식품 이렇게 좀 여러 개 좀 섞어서 그 적용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었습니다. 촉감은 이 물리적 감각으로 뭐 표면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물질과 온도가 어떤지 등을 느끼게 되는데, 음식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의 뭐 점도, 뭐 부서짐과 같은 기계적 성질, 그리고 그 음식의 크기, 모양과 같은 기하학적 성질, 그리고 그 음식의 거칠기와 관련된 표면 성질들을 모두 느끼게 됩니다. 이런 느낌 또한 어느 정도의 양을 제공받았는지, 뭐 어떤 움직임으로 그 촉감을 느끼는지, 뭐 예를 들면 문지르는지, 두드리는지 등, 그리고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얼마나 오래 그 힘을 가했는지 등이 이 촉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과 유사하게 전문적인 패널을 대상으로 그 특정 제품의 효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음식에 대한 그 텍스처를 평가할 때 셰프와 일반 소비자 사이에는 그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비자는 음식을 먹고 나서 뭐 향, 칼로리, 맛에 대한 묘사를 주로 하는 반면, 셰프의 경우에는 뭐 질감, 점도, 시각적인 효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약간 파인 다이닝에 갔을 때 뭐 셰프와 우리 같은 그냥 일반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소비자는 이 촉감을 통해서 그 미묘한 차이를 좀 구별을 할 수 있고, 촉감을 사용해서 제품을 또 평가하거나 분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리 분야에서는 식품의 질감, 식감이라고 하죠. 이 대비되는 텍스처를 가지고 음식들을 함께 제공하면서 다양한 식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 그 음식에 대한 느낌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션의 발표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 종사자이다 보니 화장품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적었었는데, 화장품과 식품 모두에서 이 촉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화장품을 바를 때도 촉감을 느끼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 식감이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두 분야 모두에서 촉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센서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품을 고르고 바르고 재구매하는 데는 뭐 한 가지 감각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뭐 청각, 후각, 촉감뿐만 아니라 시각까지 모든 감각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감각을 함께 사용해서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한 연구가 다수 있는데요. 아래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어떤 색깔의 용기에 어느 정도의 양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사용자가 받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뿐만 아니라 음식에서도 이 멀티 센서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살사 소스를 예로 들자면 소스의 색깔이 진하냐, 뭐 밝으냐에 따라서 기대되는 맵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소리와 함께 접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맵기, 향,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소스 색깔에 따라서 맵기가 어떨까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소리와 함께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맵기, 향의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신기했고 직접 들어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진짜 그런지 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특정 음식이 어떤 색깔의 접시에 담겨 있느냐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아래 결과를 보면 이 팝콘, 초코칩, 그리고 수분 크림을 이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접시에 두고 그 소비량을 확인해 봤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팝콘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과 파란색이 좀 높은, 좀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했고, 초코칩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에서, 이 수분 크림 같은 경우에서는 이 파란색과 흰색. 그러니까 빨간색 접시에는 뭘 담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빨간색은 좀 다른 색깔에 비해서 조금 그 소비량이 낮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점이 고려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제품의 효능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양을 가지는 어떤 색깔의 용기에 담을지, 그리고 그 제품의 색과 질감과 향은 어때야 하고, 이런 고려할 점이 매우 많다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품의 효능이 중요하던 시대를 지나 그 유사한 성능을 가지는 매우 다양한 화장품들이 쏟아지다 보니 이런 뭐 촉감, 이런 감각과 관련된 부분이 선호도에 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과 관련된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이 커진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이 워크숍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중간중간 소리나 그 촉감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소리를 들려주면서 이 소리가 어떤 제품의 소리 같으세요?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고, 촉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물을 생각하거나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연상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넓은 학회장이나 강의 장소에서는 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워크숍에서는 이 멘티미터라는 사이트를 좀 연동해서 어 그 질문자가 질문을 하면 그 답변을 이 휴대폰으로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화면에 그 답변이 바로바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대답을 한 경우에는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이 소프트, 이 벨베티, 플리전트 이런 느낌, 이런 단어처럼 그 글자의 크기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발표자도 머쓱하지 않고 참석자도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좀 나중에라도 응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IFSCC에서 보았던 포스터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화장품 학회이니만큼 대부분은 화장품의 재료의 효능이나 화학적인 측면, 사용감 등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뇌파, 심전도 등의 생체 신호를 사용한 연구들을 일부 찾아서 화장품의 이 뉴로사이언스를 접목한 포스터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포스터를 구경하고 있을 때 그 대부분의 포스터에 그 저자들이 상주해 있지 않아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하지 못했고, 어 그냥 포스터를 좀 확인하고 '이거 좀 괜찮다.'라는 부분만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혹은 진행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터는 좀 주제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감정 측정입니다. 아래 포스터는 화장품을 사용 후 이 사용자의 감정을 측정하기 위한 이 파일럿 스터디인데요. 인트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화장품은 피부 관리, 피부 세정, 그리고 외모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 외모의 경우에는 얼굴 감정 표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은 이 좀 릴렉세이션, 이완과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것 또한 얼굴 감정 표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용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바르는 과정은 이 셀프 터치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고 얼굴 그 외모 또한 그 개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웰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Socially Evaluated Cold Pressure Test, 이 SECPT, 이 사회적 냉압력 평가 검사라 불리는 이 SECPT를 사용해서 중간 정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도한 후 이 미용 관리의 효과를 좀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한 명의 남성과 이 3명의 여성이 그 실험에 참여하였고, 화장품을 이용해서 셀프 트리트먼트 후 한 손을 얼음물에 담그는 이 SECPT를 통해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전후로는 설문을 수행하였고, 밸런스 측정을 위해 EG의 프론탈 알파 어시메트리, 그리고 어라우절 측정을 위해 이 갈바닉과 심박수를 측정하였습니다. 결과의 이 왼쪽 표를 보게 되면 이 4명의 피험자 중 이 2명은 이 테스트 크림을, 그리고 2명은 컨트롤 크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확하게 테스트 크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어떤 셀프 트리트먼트를 사용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 결과가 따로 나타나 있지는 않았는데, 이 설문 결과에서는 SECPT 이후 스트레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갈바닉의 경우에는 테스트 크림을 사용한 피험자에게서는 이 베이스라인 대비 SECPTC 감소를 하였고, 하트레이트와 이 알파 어시메트리는 일관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스터디라서 3명의 좀 적은 피험자를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미용 시술, 이 셀프 트리트먼트의 명확한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현재는 더 많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좀 추가 실험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결과를 좀 보게 되면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셀프 트리트먼트의 효과인지 테스트 크림의 효과인지가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됐는데, 이 셀프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보고자 했다면 셀프 트리트먼트를 했냐 안 했냐 이 유무를 비교했어야 했을 것 같고, 이 어떤 테스트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그 효과를 보고자 했다면 이 결과에서처럼 이 테스트 크림과 이 컨트롤을 좀 비교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컨트롤 크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셀프 트리트먼트를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서 좀 그 부분이 좀 확실하게 좀 설명이 됐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포스터 역시 생리학적, 행동학적, 심리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감정을 측정한 연구입니다. 향수 산업에서 이 향의 감각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 생리학적 방법과 심리학적 방법을 종합적으로 결합해서 감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는 후각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그 변화를 뇌파지표의 PSD와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통해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실험에는 총 33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고, 각 피험자는 고노고 태스크를 서로 다른 날에 한 번씩 총 2번의 세션을 수행했습니다. 각 실험 시에는 스위트 오렌지 또는 민트 향을 맡았고, 각 실험 전후로 설문을 수행했습니다. 분석은 고노고 태스크에서 정확도를 의미하는 디스크리먼트 인덱스와 설문조사를 통한 베일런스 스코어, EEG의 PSD와 프론탈 어시메트리,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진행하였고, 이 행동 결과와 주관적 감정 상태, 생리학적 반응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뒤에 제일 마지막에 이 결과에서 보면 알듯이 이 펑셔널 커넥티비티로는 이 알파 MSC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MSC는 이 매그니튜드 스퀘어드 코히어런스로, 이 알파 MSC는 알파 대역에서 이 좌우 방구 간의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 대칭 영역 간의 알파의 동기화 정도 또는 이 페이즈 락킹 정도를 정량화한다고 합니다. 이 설문과 태스크 성능 결과를 먼저 보게 되면 이 스위트 오렌지 향에서는 설문의 밸런스 스코어와 이 디밸류가 증가하였고,
민트 향에서도 설문의 밸런스와 어라우젤은 증가했지만 태스크 성능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뇌파 결과에서는 스위트 오렌지 향에서는 이 우방구의 프론탈 컬텍스에서 세타, 알파, 베타가 증가하였고 알파 어시메트리, 알파 MSC를 증가시켰습니다. 민트 향에서도 우방구 전반에 걸쳐 알파, 베타, 감마 대역의 PSD가 증가했고 알파 어시메트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릴레이션 결과를 보게 되면 프론탈 알파 어시메트리랑 고노고 태스크의 정확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프론탈 알파 MSC 또한 이 설문조사와 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알파 어시메트리와 알파 MSC가 이 후각 자극에 대한 감정 반응을 측정하는 데 가장 유용한 EEG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론탈 영역의 알파 대역이 향 또는 이 감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한 영역인 만큼 이 해당 영역의 어시메트리와 이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이 행동 데이터와 설문 결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도 이거 비슷한 분석을 했었는데 제 분석에서는 그렇게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스터는 향이 어텐션에 미치는 정서적 효과의 객관화 및 정량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향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의력은 집중력 유지를 위한 이 각성 증가와 정신적 잡음을 줄이기 위한 이 내면의 평온함 증가를 통해 향상될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활력을 주고 이완시키는 특성을 가진 원료를 사용해서 세 가지 향수를 개발하였고, 인지가제와 이의지 기반 생리학적 평가를 결합해서 향수가 주의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총 33명의 비험자가 서로 다른 5일 동안 5개 세션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세션은 이 세 가지의 포커스를 좀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포커스 향 조건, 향계의 이 네거티브 컨트롤인 머스크 향, 그리고 무향 조건, 이렇게 총 5개의 조건을 의미합니다. 인지 태스크로는 이 총 3가지를 사용했는데 스트룹 테스트, D2R, TMT 태스크를 사용했고, 스트룹 태스크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색깔과 관련된 단어가 나타났을 때 이 단어를 읽는 게 아니고 그 색깔을 말하는 태스크이고, 이 D2R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여러 개의 이 문자 중에서 타겟 자극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표시하는 과제인데요. 여기서 타겟 자극은 이 D 문자의 위아래로 짧은 막대가 2개씩 달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 가장 첫 번째가 타겟 자극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타겟 자극이 여기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얼마나 빨리 판단하느냐가 그 평가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TMT는 이 TMT-A와 TMT-B로 나눌 수 있는데, TMT-A는 숫자 기반으로 이 숫자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1부터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선을 긋는 과제이고, TMT-B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숫자랑 이 알파벳이 같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숫자와 글자를 번갈아 가면서 1A, 2B, 3C 이런 순서대로 있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또 EEG 지표로는 알파와 베타 대역을 사용했는데, 알파의 감소는 주의력 증가를 의미하고 베타의 감소는 각성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타 알파 레이시오를 사용해서 주의력과 각성도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향을 맡기 전후에 인지가제와 뇌파를 측정하게 되고, 그 사이에 향은 이제 2분간 맡는 과정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른쪽의 결과 그래프를 보면 왼쪽 여기 나타나 있긴 했는데 이게 좀 잘못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왼쪽부터 컨트롤, 그리고 포커스 향 1, 2, 3, 그리고 이 네거티브의 머스크 향의 결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스트룹 테스트에서는 포커스 1번 그리고 포커스 2번의 향을 맡았을 때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였고, 이 TMT 같은 경우에도 포커스
1번 향이 가장 반응 속도가 빨랐고 반대로 네거티브 향인 머스크 향에서는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D2R 과제에서도 역시 이 TMT와 유사하게 포커스 1번 향에서 좀 긍정적인 성능 향상이 그리고 이 머스크 향에서는 반대 경향을 보였습니다. EEG 결과에서는 포커스 1번과 포커스 3번 향이 긍정적인 좀 유의미한 증가를 보여서 이 주의력과 각성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포커스 1번 향이 이 포커스와 주의력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반대로 머스크 향은 모향 조건에 비해 더 낮은 성능을 보여 이 어텐션에서는 좀 부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연구에서는 인지 과제와 뇌파 지표를 통해 특정 향이 주의력과 인지 과제 성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 포스터가 제가 가져온 포스터 중에는 그래도 좀 제일 체계적이고 이 과정과 결과가 좀 명확하게 잘 만들어진 포스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포스터는 이 천연향 육아용품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에서 평가한 연구입니다. 인간의 후각은 임신 초기에 발달하기 시작해서 임신 20주경부터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후각이 이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특히 어머니의 냄새는 좀 우는 유아를 진정시키기도 하고 아동의 경우에는 익숙한 냄새가 불안과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향이 아동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천연향 육아용품인 이 헤어 그리고 바디워시, 무스, 바디크림, 페이스크림이 이 아동의 정서적 이완에 미치는 효과를 종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실험에는 9세부터 12세의 26명의 아동이 참여하였고 베이스라인과 이 제품을 사용한 5분 그리고 10분이 지난 시점에 뇌파, 심전도, 호흡, 혈압, 얼굴 표정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제품을 사용할 때의 감정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오른쪽의 결과를 보면 피험자들은 베이스라인 대비 이 제품 사용 5분과 10분 이후에 베타분의 알파 그 레이시오가 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이는 제품 사용이 이 아동의 뇌를 더욱 안정적이고 이완된 상태로 유도했음을 시사합니다. 또 여기 심박수를 보게 되면 베이스라인 대비 제품 사용 5분과 10분 후에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이는 제품 사용이 이 아동의 생리적 상태를 편안하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호흡과 그리고 혈압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5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사용 후 10분에서는 이 베이스라인 대비 유의미한 감소가 관찰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 그림을 보게 되면 감정 관련해서 많이 사용됐던 여기 어라우절 그리고 밸런스 차원에서의 결과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베이스라인 이거든요. 여기 베이스라인 대비 이 5분과 10분에서 이 감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 어라우절 정도가 조금 좀 감소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얼굴 표정 분석 결과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좀 유의미한 정서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따로 추가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이러한 천연향 제품이 아동에게 이완된 생리적 상태를 좀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포스터도 좀 이전 포스터처럼 좀 전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긴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제품을 썼는지 뭐 이런 게 좀 일부는 좀 잘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고 주제가 좀 신선해서 좀 재미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포스터 외에도 성별과 관련된 포스터도 일부 있었는데요. 보통 화장품을 떠올리면 여성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해서 여성 피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데
여기 기존 생각과 달리 이 남자의 피부가 더 센시티브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와 이 남성과 이 여성의 피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 그걸 좀 설명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긴 했는데 생리학적 내용보다는 좀 레포트 중심 그리고 이 화학적 기반의 연구라서 지금 자세하게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화장품 학계라서 화장품 자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뉴로사이언스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있어서 좀 흥미롭게 둘러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국제학회만큼 전 세계에서 다양한 그룹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접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제 연구의 그 노벨티를 생각해서 어떤 점을 좀 부각시키면 더 좋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